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 해외 선물의 이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함께 풀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에는 이 투자의 참견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투자의 참견에서는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 등 이 투자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겪었던 사연과 이 각각 투자의 고민 그리고 문제점, 이 법적인 문제까지도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이 간단한 종목 상담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투자를 하면서 힘들었던 사연 그리고 기뻤던 사연들을 공유를 하고 이 좋은 투자 솔루션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전문가들의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사례를 통해서 이 시청자분들에게 투자의 세계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이 프로그램이 계획됐습니다. 자, 우리 투자의 참견에서는요. 이 사연에 채택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연 신청은 포털 사이트에서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요. 자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비밀 게시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질문이나 종목 상담, 이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2654-9188 02-2654-9188 문자는 샵 3989 문자는 샵 3989 그리고 게시판과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 노란톡 메신저 등으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지금 팍스경제TV 실시간 스트리밍에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토겐스탁 투자의 참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참견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토겐스탁의 김보사님 그리고 강성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강성신 변호사님, 사실 이런 투자 프로그램에서 변호사님을 모시는 게 이게 사실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좋은 상담 이런 거 해주실 텐데 간단하게 소개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NA 강성신 변호사입니다. 각종 시사 이슈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재들을 토대로 그에 대한 법적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본스타님, 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그래도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화요일 빼고 월, 수, 목, 금 이렇게 나왔네요. 예, 누가 보면 제가 이 방송 전세인 줄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제 이제 얘기 드렸죠. 오늘 아마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 제외할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제외가 됐죠. 제외가 됐는데, 날짜 변경 어제 제가 26일 정도에 아마 발효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거 약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관보를 얘네들이 조금 늦게 한다 그래가지고 28일 날 아마 될 것 같거든요. 28일 날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출 규제 품목이 1,100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관련 종목들과 우리나라 피해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나중에 한번 꼭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물어볼 질문을 먼저 하셨네요. 오늘 지금 상당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사연을 읽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한 디데이입니다. 이로써 사실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김본스타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제 증시의 상황, 뭐 산업별 피해, 반대로 또 수혜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7월 4일 날 세계 품목 제한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딱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오늘 8월 2일이니까, 소재 품목에 대해서 이제 수출 절차가 좀 까다롭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출을 못하게 막는다는 게 아니에요. 수출은 하는데, 좀 까다롭게 하겠다. 이 말은 즉, 내가 너네 괴롭혀 보겠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괴롭히겠다는 얘기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언제든지 다시 나중에 자기들이 불리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이거 없었던 일이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당히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이제 아마 지금 한미일 지금 회의하고 있을 거거든요. 외무장관들끼리.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재안을 미국이 갖고 왔을 텐데 일본이 일단 어제 아예 미국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도 안 했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중재안 보낸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줬기 때문에 아마 오늘 협상도 뭐 결렬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1,100개 품목 중에 수입 의존도가 약 90%에 있는 종목이 한 48개 정도 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측해 봤을 때는 한 200개 정도가 이제 피해를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따지면은 화학, 플라스틱, 가죽, 기계업종 이쪽에 이제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금속하고 전기전자도 역시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사실 현재 증시 수지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늘 이것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열심히 또 트윗을 날리셨어요. 어제 간밤에 새벽에 잠 못 잤어요. 또 그거 보느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 후과를 확정을 시켰죠. 9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밀릴 거라고 봤는데 거기에 여기까지 또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10시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순간 배제하고 딱 결과 나온 순간 우리나라 증시 반등했습니다. 일본은 폭락했고요. 예.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돈이 가장 솔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솔직한 돈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우리가 오늘 증시를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밸류에이션이 최저 수준 PBR 0.8배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실적이 추가적으로 하향됐을 때가 문제인데 하향됐을 때 아마 이게 더 증시가 더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제하진 못하는데 우리가 슬기롭게 해법을 좀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오늘 종목들도 보면은 일지테크 같은 경우는 탄소소모 관련주도 오늘 상한가 같고요. 램테크놀로지, 뭐 후성 전부 다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진세미캠도 상승세 보였고 오늘 탄소소모 관련주랑 공작기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추가로 규제받는 좀 그 분야들. 탄소소모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철보다 강성은 강한데 무게는 가벼운. 그러니까 카본이에요, 카본. 한마디로 카본인데 카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쪽이랑 공작기계 쪽 이쪽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규제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산화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우리가 꼭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뭐 SPG 한 종목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 SPG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좀 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근거조차 보호한 일본의 수출 규제 이 조치 문제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걱정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강성진 변호사님, 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좀 법적인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이 자산 매각 조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좀 한일이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런 법적인 문제에서 좀 안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지금 불매 운동이 사실상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불매 운동도 이제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지 아니면 지금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매장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등 일본 제품의 배송 거부 그리고 이 휘발유와 이제 수리 거부조차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합적인 법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와 이제 우리가 정부가 외교적인 해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상권 분립돼 있으면 이거 관여하는데 더 웃기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이 그러면 한일이 이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은 안 줘도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저도 답변을 궁금한데. 드리자면 일단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법권에 종국적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이제 기업이 되겠죠.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이를 이행해야 될 자기적 의무 자체가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금, 즉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한국 법원이 이를 강제할 방안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의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 자철이 2012년에 이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라는 의향을 밝힌 바가 있으나 이후 한일협정에 따라서 배상이 해결됐다는 입장을 선회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래서 자발적 배상금 지급을 기대하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일본제철의 재산이 만약에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면, 네. 확인이 되면 국내 법원이 이제 강제 집행을 이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일본제철이 이제 포스코에 3%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제철이 만약에 이 3%의 지분을 네. 처분해 버리면 또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제철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미쓰비시에 네. 많이 문제가 돼서 전범기업 아닌가요? 전범기업?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네. 배상을 해라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대법원의 판결은 아니고 이제 2심까지 해서 1인당 9천만 원씩. 아까 그 일본제철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씩, 이 경우에는 9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이제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과연 미쓰비시가 지금의 어떤 이런 시류를 타고 본인들이 그 2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까지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편 최근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제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일본 규제에 막 거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오늘 점차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단체 행위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네, 데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이제 처리를 될까 사실상 좀 많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 최근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굉장히 열기가 이제 뜨겁죠. 온라인에서건 오프라인에서건 불매 운동을 독촉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불매 운동을 보면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러한 불매 운동이 불법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언제나 그랬듯이 이거를 일괄적으로 이건 무조건 불매 운동이 불법이다, 이건 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행위의 방식에 따라서 이런 게 성립을 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죄, 뭐 강요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등이 이제 성립을 할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만약에 네네. 친구한테 야, 너 일본 제품 사지 마! 사면 안 돼! 막 이러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정도 가지고 정도는 이제 아니죠?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이제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어느 경우가 과연 불법에 해당하는가라고 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과거의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쇠고기 파동. 아, 옛날 이제, 광우병 네, 광우병이 이제 굉장히 그때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파동이 뜨거웠었단 말이죠. 이에 관해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 막 관련 촛불 집회도 막 굉장히 거세어지고, 그래서 언론 매체에 소고기 광고를 낸 업체들을 상대로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국민들이 빗발치게 그 항의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업주들이 항의 전화를 한 사람들을 상대로 혹은 커뮤니티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을 한 겁니다. 업무방해죄다. 그러겠구나. 예, 그래서 근데 이 전화를 한 사람들은 아니다, 불매운동의 일원이고 뭐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불법인지 아닌지가 이제 네.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 불매운동 자체는 표현의 자유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헌법이나 법률의 한계 내에서 정당화가 되어야 하지, 어떠한 형법상의 조건에 맞이해서 네. 뭐 위력이나 위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네. 위법 행위가 될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등이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표현의 자유가 밀파만파 그냥 어디까지나 다 허용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형법상에 규정이 돼 있는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네. 내 불매운동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법이 될지 아니면 이제 개인의 자유가 될지 네, 이렇게 네, 할 네. 수도 있다라는 말이고. 여기에 추가로 좀 보태자면 저는 네. 이제 증시 쪽으로 좀 보태자면, 아까 이제 일본제철 주식을 좀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이게 어느 때 나온 거냐면, 사실 옛날에 아르셀로미탈이라는 그 철강 공장 하나도 안 짓고 전 세계 철강 1위 점유율을 M&A로만 이뤘던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막 철강 회사를 막 수집하고 있을 때, 근데 우리나라 포스코하고 신일본제철이 서로 M&A 안 당하려고 각자 네. 약속을 하고 각자의 지분을 좀 가져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 아르셀로미탈이 지금 종이호랑이 된 상태라 제가 봤을 때는 팔 수도 있겠네요. 신일보제철이 돈 뺏기기 싫어서 그냥 팔아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강제 집행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어려워지죠. 문제점이 또 생기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힘이 들 때마다 이 단단하게 좀 더 이렇게 많이 붙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 좀 많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